3, 2, 1, 큐. 대봉이와 인거리 정치구판 시작합니다. 와. 네, 오늘도 기다리던 수요일 정치구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지금 항상 이 모시던 자리에 지금 약간 공석인데요. 오고 계시답니다. 네, 서울역에서 지하철이 네. 좀 타고 와서 좀 지연이 됐답니다. 맞아요. 오늘 이제 의정부에서 또 한 무당 선생님께서 오늘 방송에 함께 하시는데요. 이동이 조금 늦어져서 이제 2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메인 고정 코너 그렇죠? 네. 네. 인걸 선생님의 한 주간의 띠별 운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선생님 오늘 이렇게 딱 들어오다 보니까 9월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오늘 이게 좀 고온이긴 하더라고요. 30도가 넘는 그런 기온이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좀 가을 냄새 같은 건 나지 않으시던가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확실하고요. 네, 이 원래 가을 햇볕에 얼굴 탄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곡식도 여물고 과일도 여물어야 되니까 네, 한낮에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하는 네 곡물도 연글게 하고 그렇죠. 또 우리 인간의 건강도 좀 네. 돌볼 수 있는 그런 햇볕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적당히 운동들 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좀 가을을 만끽해야 될 텐데요. 가을 햇볕 같이 네. 따뜻한 햇볕을 주는 그런 재미있는 재미로 보는 한 주간의 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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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세. 시작을 해볼까요? 네, 쥐띠 먼저 볼까요? 예, 쥐띠부터 들어갑니다. 네. 쥐띠는 3대죠? 네, 우리 이제 외우겠어요. 한 1년간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네. 쥐띠가 이제 작년에 들어와서 올해 눌러 앉아 있고 내년에 이제 나간다 이러는데요. 일단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쥐띠 9월 7일부터 13일까지 네. 나의 목이 생각보다 작다고 하기 전에 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챙겼으니 다행이다라고 하자. 눌삼재에 노력을 했으니 그나마라도 좀 조금이라도 챙긴 거다. 즉 네. 생각보다는 좀 적게 벌릴 수는 있으나 그래도 손해는 안 볼 테니까 네. 그래도 노력한 만큼의 조금은 더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것 귀인이 도와주는 것도 있죠. 네. 그러고 또 쥐띠들이 기계 사고에 좀 조심하자. 기계 예. 사고. 예. 이게 보면은 좀 가을이면 사실 요즘 뭐 하다못해 드론도 기계잖아요. 뭐 드론도 네. 많이 뛰고 기계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계에 의한 사고를 좀 예. 조심하는 한 주 그, 한번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살피시고요. 저기 청소기 네. 청소기 놨더니 얘가 가끔 가다 툭툭 발을 치더라고요. 그럴 때도 조심하는 것도 아, 로봇 청소기. 그러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띠로 들어갈게요. 네, 소띠. 소띠 9월 7일부터 13일까지 늙은 소는요 짐을 무지하게 실으면 언덕을 올라갈 때 앞발이 이렇게 딱 꺾고 올라가더라고요. 자세를 잡는군요. 네, 그럼 이제 앞발이 이렇게 딱 꺾으면 힘이 덜 들잖아요. 그렇죠. 뒤쪽은.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언덕을 오를 때 지혜 있는 경험자는 앞쪽에 힘을 몰고 뒤쪽의 힘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눈 올 때 보면은 저 강남 쪽에 보면 외제차들이 언덕에서 못 올라가고 버려놓는 차들이 많습니다. 또 국산 차들은 잘 달려요. 아, 후륜인가요? 네, 예. 전륜이 잘 올라가거든. 아, 올라갈 네. 때는. 근데 수입차는 거의 후륜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기 이태원 해밀턴 뒤 같은데 언덕 같은 길에 보면 무지하게 서 있어 막. 그러니까 그런 데 조심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선배와 경험자의 덕으로 네.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 소띠들 그리고 만남의 인연도 있겠다. 네. 그리고 소띠 관련된 사람들, 옷 관련된 사람들이 대박이 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띠로 넘어가 볼까요? 예, 범띠. 범띠는 나의 손 안에서 꿈틀대는 아기의 감촉이 참 좋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 꼬말락꼬말락 되는 거. 아이고, 귀엽죠, 네, 정말. 굉장히 그 감촉이 좋아서 뭐 애기 아빠들이 일찍 들어가고 딸 바보가 되고 그러는 딸 건데. 바보가 되고, 그러면 네. 아들 바보가 되고, 네. 근데 오물오물대는 참 입술이 앙증맞기도 하고 네. 그렇듯이 후배나 직원이나 자손들이 잘 되는 소식을 듣는다. 내 밑에 사람들이 잘 되는 소식을 아랫사람들이 듣는다. 네. 잘 되고 뭐 잘 나간다는 네. 그리고 또 연인의 소식도 들려오고 네.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핸드폰이 참 요즘 참 고마운 기기입니다. 좋은 소식을 지금 기다려봐도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범띠들은 좀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범띠들은 자동차 관련한 분들이 대박이 나겠습니다.
토끼띠. 네, 토끼띠. 토끼띠는 이번 주 9월 7일부터 13일 사이에 네. 막혔던 일이 해결될 소식이 온다. 문서운도 오고 바쁘게 움직여서 일도 잘 풀린다. 네. 좋죠. 그리고 새로운 계약도 되고 사람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좋은 일들이 이렇게 네, 토끼띠. 네, 토끼가 땅과 관련된 것들이 참 좋다고 나옵니다. 네, 한 주간에. 네, 그리고 뭔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일이 있을까요? 예, 토끼띠들이 뭐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또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토끼띠들은 부동산 관련 직업 가지신 분들이 이번 주에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땅과 연관이 되네요. 그러네요. 네. 저는 땅이 없어서. 그다음에 삼재죠. 용도 삼재 중에 하나인데, 네. 용띠. 예, 용띠들은 용띠 비늘은 방탄봉같이 촘촘하게 비늘이 꽉 짜 있죠. 그 많은 비늘 중에 딱 하나만 거꾸로 달려 있답니다. 네. 목 바로 밑에 있는 걸 그걸 영린이라고 하거든. 네. 그 용이 참 순한 짐승인데 그 영린을 건들면 도저히 살려주진 않는다라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영린이란 말이 또 이제 막 그 명사로도 쓰여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용들은 순한 짐승이지만 화가 나면 못 말립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많이 참는 상상 속의 동물이거든. 그래서 그런 용들이 그만큼 관대하게 살아가고 사람들 사랑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누가 영린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뭔가 네, 그래서, 일촉즉발에 귀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더 많은 사랑을 쏟아주면은 네. 그게 이제 넘어가겠죠. 맞습니다. 네, 사랑하는 게 이제 주인이니까. 네. 그래서 용띠들 중에서 과일 취급하시는 분들이 이번 주가 좋은 주간이 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뱀띠로 넘어가 볼까요? 네, 뱀띠. 뱀띠는 지혜를 더하고 더 노력도 더하고 시간도 더해주는 바라는 만큼의 공덕이 돌아온다. 신령님이 도와주고 본인이 일구어 놓은 네. 본인이 해놓은 인연의 덕이다. 즉 사람이 살면서 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게 이제 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또 한국 사회 같은 경우 특히나 또 혼맥이라 그러죠. 왜? 네. 이 좀 자식들의 결혼으로부터 이어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강의를 할 때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 김앤장서부터 시작되는 그 혼맥들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뭐 지들끼리만 헤쳐먹고. 아, 맞아요. 참, 거기 또 어나더 월드죠, 거기는. 그러니까요. 네. 또 그런 놈들이 특히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 네. 저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저거에 그런 식으로 인연이라는 게 참 사람이 가꾸기 나름인데 맞습니다. 좋은 인연을 갖고 나면 언젠가 덕을 봅니다. 그래서 뱀띠들 이번 주에는 인연복이 들어와서 그 덕을 볼 것 같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뱀띠들 옷 관련된 분들 대박 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말띠로 가볼까요? 네, 말띠. 네. 울긋불긋하고 삐까뻔쩍하고 여기저기 푸앙 소리도 들리고 아주 그냥 폼을 잡고 행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상장도 타고 상품도 타고 승진도 하고 또 이쁜 사람과 사랑도 하고 네. 떡 먹고 좋네요, 좋네요. 국수도 먹고 잔치를 한다. 네. 그러는데 그러나 호사다만 조심하자. 말띠들이 이번 주에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뭐 떡 관련된 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뭔가 연상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작용이네요. 이번 주 그렇게 좀 많죠? 네, 좋습니다. 예, 양띠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양띠. 줄도 서서 짝도 생기고 동료도 생기고 일도 새로 들어오고 네. 거래처도 늘고 여러 가지가 새로운 게 많이 생기고 네. 또 그러는 문서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띠들 주머니도 묵직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오. 네. 그러나 투기나 투자는 하지 말아라. 아, 그건 언제나 조심해야 네, 됩니다. 그 땡기기만 갖고 양띠들은 돈을 네. 갖고만 있어야지 투기는 하지 뭔가 마세요. 함부로 투자하지 말라. 네. 그래서 더구나 순간 투기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돈은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네. 금은 숨고 돈은 날아간다 그러거든. 그래서 양띠들은 특히나 차라리 땅에 묻어줄지언정 그렇게 함부로 투자하지 투기를 하지 말라. 마. 예. 절을 주세요 차라리. 여기도 있습니다. 네. 여기 우이종 TV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띠들 나무 관련한 분들이 네. 이번 주에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원숭이띠로 넘어가 볼까요? 예, 원숭이띠. 허전하기도 하고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가 않고 네.
크지는 않아도 분실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보면 사람이 보면 뭔가 뭐 있어 뭐 찾아보면 없어. 그러게 이제 분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잊어버렸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주머니나 옷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멀리 도망간 건 아니니까 네. 정신 차려서 이렇게 잘 살피면. 살피면은 괜찮으니까 전화위복이 되니까 그렇네요. 그러지 마시고 좀 덤벙대지만 않으면 되겠네요. 네, 원숭이 띠가 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걸 좀 조심만 하면 조금 네. 휴식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원숭이 띠들은 분식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닭띠로 들어가 볼까요? 네, 닭띠. 네, 닭띠가 하나가 둘이다고 둘이 합치고 이렇게 합치면 열이 되는 그런 무조건 저축하고 모아야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네. 돈이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고 금전운이 좀 들어와서 네. 이번 주는 돈이 생기는데 쓰지 말고 잘 모아둬라. 모아야 된다 이렇게 닭들도 아까 저 양띠도 그랬지만 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올 좋은 기간입니다. 오. 돈도 들어오고 귀인도 오고 와, 그래서 닭띠도 좋네요. 띠를 닭띠로 바꿀까요? 잠깐. 그러니까요. 이번 주만. 그럴 내가 능력 있으면 좋은데. 그다음에 개띠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개띠를 띄워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만들고 완성을 해야지 그냥 엉뚱한 꾀 부리지 마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완성을 하자. 네. 끝에 가서 이제 용두삼이로다 끝에 가서 용을 그리는데 뱀꼬리로 이렇게 흐지부지 하지 마시고 그것을 완성을 다 하라. 그러니까 잔꾀는 안 통한다. 그래서 네.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개띠들은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성공을 이룹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허허 웃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번 주에 끝까지 완성을 잘 해보자라고 네. 이제 당부를 드리고요. 아, 기대됩니다. 예. 개띠들은 문구 관련된 분들이 이번 주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할까요? 마지막 돼지띠. 예. 일을 과하게 하거나 먹는 것이 급하면 체한다.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몸을 살펴라. 몸이 재산인데 네. 무리하게 하지 말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힐링을 좀 해라. 조금은 무리를 해서 몸이 조금은 네. 무리가 올 시간입니다. 그래서 돼지띠들은 그렇게 쉬는 것도 요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맞아요. 잘 쉬는 것만큼 또 다음번을 위해서 그럼요.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것도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돼지띠들이 워낙 그 좀 노력을 꽤 많이 하지만 네. 좀 이럴 때 더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 햇볕은 굉장히 따갑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건강 잘 한번 챙기시기 네, 바랍니다. 돼지띠들은 여행 관련된 분들이 이번 주에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예, 재미로 보는 띠별 운세 마치겠습니다. 야. 네, 잘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 벌써 학교에서는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9월 1일부터 개강을 맞이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방학은 다 지나고 이제 또 가을 한창 이제 바빠지는 이런 또 달로 접어들었는데 이번 학기에 제가 대학원 세미나에서 융이라는 이 심리학자이죠. 융, 예, 네네. 예. 심리학자. 프로이트와 예, 함께 예. 뭐 상 유명한 그런 심리학자로 이런 유명한데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텍스트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좀 정리를 해나갈 예정이거든요. 오. 그런데 이 융의 이제 뭐 분석 심리, 심층 심리, 전반적인 어떤 자기 심리 이제 이런 얘기들 물론 뭐 집단 무의식 이런 네. 얘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융의 저술에서 굉장히 재밌는 책을 이번에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요? 네, 싱크로니시티, 그러니까 동시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일단 동시성이 뭐야 이렇게 봤더니 요즘 물리학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에서 일어난 일은 공간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쪽 뭐 입자라든가 존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한 번 영향을 미쳤던 이 관계는 뭔가 변화가 좀 있어도 지금 항상 연결되어 있다. 이제 뭐 이런 컨셉인데 그게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도 뭐 작년에 뭐 노벨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연구 성과물로
통해서 좀 증명이 되기도 하고 수학적으로 이제 그게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 융도 그 동시성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에서 그걸 좀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되게 우리의 오늘 우리가 이 띠별 운세도 좀 봤지만 예. 동양에서 잉걸스임은 그래도 이제 영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걸 풀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는 또 음양 오행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 주역 뭐 이런 걸로도 또 맞춰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한 컨셉으로 뭐 결혼한 한 400상 정도의 그 커플들의 생년월일이라고 하는 것을 융이 딱 수집을 해가지고 오. 이 사람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우연히 만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뭔가 필연적인 법칙이 있는 건 아닐까. 이걸 고민을 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구판 뭐 사주팔자. 그렇게 부를 네.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론이 점성학, 그러니까 그렇죠. 별자리의 운행을 이렇게 보고 맞아요. 이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기륭화복 같은 것들을 점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점성술사라고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점성술에서 이 별자리들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그 뭐 황도 12궁 뭐 몇 번째 방에 무슨 별이 들어왔다 이제 뭐 이런 점성학에 기초한 한 개인의 그 프로필을 가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이 두 사람 간에는 어떻게 보면 별자리상의 연관성이 있는 걸까? 이제 이런 걸 그렇죠. 고민을 한 그런 책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도. 와 이거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봤더니 달의 영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세더라고요. 부부가 인연을 맺은 이 쌍 같은 경우에는 커플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래서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동양에서 음양오행으로 풀거나 주역으로 푸는 몇 가지 상징 체계들하고 이렇게 쫙 오버랩을 맞아요. 시키면 저도 우리가 굉장히 그게, 많은 통찰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운명학과 관련된 예. 나름대로의 통찰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흥미로운 그런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달의 그 인력에 의해 사람이 움직이고 인연이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네. 월화 노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달 빛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는 네. 왜 남녀간에 만나는 걸 우리가 달빛에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네요. 네, 월화 노인이 네, 적당 은은한 그런 네. 저거. 그건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거와 네. 융이 그 당시에 뭐 18세기 말 이때쯤에 거기서 이제 그런 발상하라고 연구를 했다는 게 기가 막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융이 활동했던 거는 이제 20세기 넘어서이긴 본격적으로 네, 그렇죠. 활동한 것은 20세기 넘어서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현대에 아주 어떻게 보면 뭐 심리학을 프로이트도 그렇고 융도 그렇고 일종의 과학의 영역으로 이렇게 좀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들을 좀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 예. 심리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치유해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컨셉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밝혀 나가려고 하는 심리학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 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운명이라든가 사람 간의 만남이라든가 그다음에 한 개인과 또 다른 개인의 어떤 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건가, 설명해 볼 수 있을 건가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운명학,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 그렇죠. 남들 이것들을 그렇게 충분히 얘기하죠. 같이 연구하고 오. 학문 영역 안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도가 아주 아이고. 흥미로웠습니다. 어이구 진짜 그러네요. 저희가 네. 보면은 이제 그러거든요. 이게 저기 무속에서도 네, 이런 뭐 어떤 그 기원을 할 적에 네, 그 달의 기원을 굉장히 빌리거든요. 그 달이 어떤 날, 양력 며칠, 음력으로 며칠 날, 네, 무슨 달일 적에, 그 다음에 북두 칠성, 남두 칠성에서 무슨 별에 맞아요. 안에서. 그거 거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칠성 신앙도 그대로 그러면 있기도 그래서 하고. 우리는 그 별과 달에 따라서 별의 그림, 별의 움직임, 달의 지는 달의 모양에 따라서 비는 방법이 다 틀려지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그 융의 그
되게 아주 진짜 새삼스럽게 네. 진짜 저희랑 같이 잘 어울릴 수 있겠다. 맞아요.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쫙 해가면서 또 중간중간 뭔가 나눌 만한 포인트가 있으면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번 그러니까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교수님이라서 보는 눈이 틀립니다.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신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이다. 그리고 그냥 망상이야. 이렇게 그냥 그렇죠. 치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이 갖게 되는 어떤 길,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만났을 때 이건 우주가 어떻게 같이 연동해서 돌아갔길래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것일까? 이런 것들을 같이 떠올려 보면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좀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분명히 그 있을 겁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점을 치거나 그다음에 무당이 이렇게 공수를 내려가지고 어떤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거나 이런 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그 종교성, 종교 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뭐 미래 예측학이라고 예. 하는 이 학문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박사님 나오셨겠죠. 네. 예. 그랬을 때 이런 운명학이나 점성술이나 우리 안에 어떤 주역이든 그리고 사주팔자도 다 마찬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그냥 이 미래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사실 우리의 폭을 굉장히 좀 좁게 만드는 것이고 사고의 폭을 좁게 그렇죠.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이걸 삶의 해석학, 운명 해석학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네, 삶의 해석학. 네, 그래서 해석학 좋죠. 무당이나 이런 점성술사들이 한 개인의 운명을 이렇게 얘기해 주거나 점을 쳐줄 때 그걸 뭐 맞다 틀리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도 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무게중심을 둬야 될 것은 그 일이 당신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걸 해석해 주는 일.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가치로 이걸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독려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 운명학 관련한 활동에서 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네. 어떤 도표, 공식이 네. 분명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어디를 인용을 어떻게 해서 언제 어떻게 해서 뭐를 더하고 빼면은 가능할 수가 있는데 네. 그 공식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고민을 했던 게 있는데요. 서구의 그 점성술, 그 다음에 또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또 운명학이 있어요. 예. 그건 동물로 막 이렇게 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애니어그램, 그 다음에 동양의 명리학 체계, 요런 것들을 이렇게 쫙 같이 좀 통합적으로 틀을 한번 만들면 굉장히 유용한 인간 해석 모델 그렇죠. 내지는 방법론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아마 숙명일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요. 분명히 한 인간을 해석해 나갈 때는 우리가 굉장히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다 한번 동원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동물들 중에서 인간만이 이렇게 과학 발전하고 이렇게 과학을 만들어 갖고 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서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이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소통하고까지 된 건데요. 네. 그런 좀 더 내실을 다져줄 수 있는 그리고 신비한 그런 걸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같이 열심히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죠. 그렇죠. 혼자는 못합니다 이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같이 해야 돼요. 좋습니다. 아직 이제 2부에서 얘기 나눌 선생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데 선생님 우리 계속 수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 말이에요. 좀, 네. 아니 근데 요즘에 오셨군요. 여보세요? 그러면 잠깐 쉬고 네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봉이와 인거리의 정치구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리가 휑해졌죠? 네, 지금 의정부에서 별하신궁 선생님께서 오고 계시는 중인데요. 인걸쌤께서 지금 마중 나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부 시간이 약간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눠봐서 오늘날 무속, 무당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들을 풀어가고 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이 무속의 세계, 이 무의 세계에 접근한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렵기도 해요. 가장 1차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건가 이걸 어떻게 깰 건가 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좀 출발을 하는데 사실 원래 인간 우리 문화 안에서 특별한 제도 그러니까 불교로서의 종교 기독교로서의 종교 이슬람교로서의 종교 이렇게 제도 사회 통치 이념 내지는 사회적으로 약속을 해나가는 이런 형태로 자리 잡기 이전에 인간이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차원에서 내지는 어떤 기원적인 차원에서 갖고 있는 아주 깊은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무속 내지는 무의 세계 그리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 시대에서는 그런 원시적인 종교 아니면 원시적인 어떤 생명의 형태라고 하는 것에 접근하는 일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가장 두려움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죠.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을 것만 같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서움을 뛰어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그걸 무시하거나 좀 업스히 여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나 아니면 차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깨고 제도권 종교 물론 그것도 충분히 훌륭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런 제도권 종교 이전에 인간으로서 원시적으로 본래적으로 기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형태 순수한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떻게 건강한 방식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이 정치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꼭 한번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 세미나 팀들하고 책도 같이 읽고 이제 흥미로운 그리고 재미있는 활동들 같은 것들도 같이 기획을 좀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할 포인트에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천천히 오십시오, 선생님. 네. 와, 지금 근데 벌써부터 생년월일을 올려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오늘 2부에서 시간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워낙 모시기 어려운 선생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문제 꼭 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라든가 문제 있으시면 생년월일 그리고 지금 알고 싶은 문제 요걸 잠깐 남겨주시면 선생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또 덕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전설이 네. 서울역에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죄송해요. 그러셨군요. 근데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네. 우리 의정부에서 지금 무당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별하신궁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의정부에서 별하신궁으로 있는 정보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봐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봐드릴게요. 야, 오늘 그것만으로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이쁜 아니 오방기 근데 선생님 네. 왜 인상이 이렇게 낯익죠? 저희 한번 뵀어요. 네, 맞아요. 네. 아니 오셨구나. 우리가 직접 만난 것도 만난 거지만 네. 선생님 또 방송에서 많이 또 활동하시기도 네. 하잖아요. 네. 네. 그것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지금 틱톡에서도 네. 이제 방송하려고 준비해서 이제 방송하고 있고요. 네. 이제 유튜브도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온라인에서 이렇게 좀 활동을 네. 좀
활발하게 펼치려고 준비 중이신데 네. 그러면 요즘 들어서 이렇게 온라인 많이 좀 활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좀 그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전 처음부터 좀 있었어요. 아, 근데,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얘기부터 좀 풀어보죠, 선생님. 일단 입문하시게 된 네, 저 같은 계기와 경우는 이야기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7년 한 6개월 차 됐고요. 이 길을 오면서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죠. 근데 저희 아이들을 이제 아이가 셋이에요. 네, 아니 근데- 전혀 아이 엄마처럼 보이지 않으신데. 네, 근데 네. 자녀들 큰 딸은 대학까지 졸업. 동국대 실용무용과 졸업했어요. 그러시구만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 와, 근데 이제 진짜 동안이시네요. 네. 근데 좀 일찍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3년 동안은 제가 방송 쪽을 쳐다도 안 보게 됐었어요. 네. 막 여기 인걸 선생님께서 네. 찍자 하는 것도 제가 좀 지금은 네, 아닙니다. 그랬죠. 네, 못했죠. 네. 또 아이가 셋이었고 부담도 갔었고. 네. 네, 그래서 아, 그러면 결혼하고 아이 키워 가시면서 이 길을 접어드신 거네요? 그쵸. 저는 네.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친가 외가가 다 무속 집안이 내립이 있어요. 있으시군요. 네. 전 친할머니도 무당, 이제 저희 외 이모도 무속인이셨어요. 지금 다 돌아가시고 없고요. 와, 외가와 네. 친가가 그렇게 이건 무슨 관계일까요? 아까 우리 네. 얘기 앞세 선생님 오시기 전에 네. 얘기 나눈 게 서양에서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결혼한 커플들의 네네. 점성술을 네. 분석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날 확률을 한 네. 13,000대 1로 계산을 해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외가와 친가 모두 내림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이게 얼마나 될까?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도 경기로 몇 번 이렇게 쓰러지기도 예, 하시고 많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도 그러고. 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도 이렇게 외할머니 자면은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는 게 많이 보였었어요. 네. 그게 도깨비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눈을 네. 감아도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눈- 그냥 보이는 네, 거죠?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 이렇게 번쩍. 네, 노란 게 이렇게 번쩍번쩍거려요. 네, 그런 게 많이 보였었어요. 네. 네. 야, 그럼 어떤 혼 같은 건 불하고 관련이 되려나? 그때 당시는 그게 그렇게까지 혼인지도 모르고. 몰랐고 꼭 놀아도 꼭 그 무덤 위에 올라가서 놀고 막 산에 가서 놀고 네. 네, 그때는 어릴 때는 이상하게 그랬어요. 아. 산에 가서 왜 이렇게 놀고 무덤 가서 놀고 친구들하고 막 그랬는지 야,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네. 이제 그쪽과 이미 네, 가까이 네, 네. 가 있는 거예요. 네. 특별히 의도하지 네, 않았어도.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희 외 이모가 제가 네. 이제 말문이 이제 확 터진 거는 거의 17살 때.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방황도 많이 했고 저 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솔직히 좀 방황을 혼돈스럽기도 하고요. 예, 방황도 많이 했고 좀 그러다가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외 이모가 네. 많이 이제 빌어주고 좀 눌러주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피부 관리를 배워라. 기술을 네, 좀 익히자. 배워서 그걸로 그냥 누르고 가고 대감단지를 차라리 모시고 그걸로 너는 그냥 벌어먹고 살아라. 근데 거의 한 18년 반을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네, 피부 관리사에서. 네, 아이들 키우면서. 네네. 근데 왜 이모가 딱 돌아가시면서 네. 이제 제가 이제 신이 바로 차고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피티병 있죠? 그 네. 소주 피티병 네네. 큰 거. 2리터 막 이런 거. 예, 그거를 그 에코백에다가 넣어요. 그다음에 빨대를 이렇게 이어서 마시면서 다니는 예. 거예요? 그래도 술이 안 채갖고 네. 그러고 시내 다니면 진짜 막 그 문신 있고 막 건장한 남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 막 일명 막 그 어깨빵들 그분들이 막 쳐다보면 뭘 보냐고 막 시비 걸고. 예. 무섭지 않아. 하나도 안 무섭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점집이 딱 보이는데 그 점집에 딱 들어가서 네. 저 술 좀 달라고. 네. 근데 지금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요? 네. 저 18. 야, 18, 19 막 될 때. 그렇구나. 근데 그 집에서는 참 점집에서는 황당하다고 네. 얘기했네요. 그리고 네. 또 이모 또 돌아가시고 나서 네. 34살인가 35
됐을 때 그때도 이제 한번 그렇게 또 돌아다니고. 비슷한 판거.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여기 이제 출연하셨던 네. 이제 구룡 선생님께서 저는 네. 너는 똘끼 장군이라고. 똘끼. 네, 네, 너는 똘끼, 넌 그래서 네. 이 나라에 몇몇 안 되는 그런 예, 장군이 있다고 그러셨었어요. 그렇구나. 예, 일명 또리 장군이라고. 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죠. 제자가 막 그렇게 다니는 것도 이해를 못하시고 이제 술을 먹는 것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술도 이제 할머니가 들어오실 때는 술을 잘 안 먹어요. 먹고. 예, 신기해요. 이 술 먹으면 어느 정도 먹으면 한 3잔? 네. 4잔 먹으면 술이 싸요. 맛이 써서 없고. 예, 맛이 없어요. 예, 그래도 안 먹게 되고 나물 뭐 비빔밥 이런 것만 먹고 보리밥.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보리밥 같은. 식성까지 네. 그렇게 바뀌는군요. 예, 그리고 막 국수 이런 거 찾고 막 그러세요. 네. 수제비 국수 막 이런 거. 네. 그러면 평소에 먹지 않는 음식들을 찾게 되면 아이고 이것도 할머니 드시고 네. 싶어 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예, 드세요? 근데 이제 군웅 쪽이나 장군님 쪽에 오시면 술을 막 찾고 고기 막 막 흔히 막 여자들이 못 먹는 생간 막 천연 막 이런 거. 예, 그런 거 막 완전히 찾아요. 극과 극을 예. 달리네요. 그래서 식단이. 천엽이 그 천엽이 딱 먹고 싶고 생간이 딱 먹고 싶다 그러면 알아요. 이 군웅에서 오시는구나. 그래서 알아요. 와, 그럼 되게 신기하네요. 그럼 네. 꼭 한 명의 신만 받는 건 아니네요. 네, 그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바뀌어. 이게 여기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꼭 할머니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이게 어쩔 때는 진짜 동자님들이 딱 들어오면요, 네. 진짜 싫어하고 느끼하는 뭐 돈가스 막 이런 것도 먹으러 가고 찾게 먹고요. 되고. 예. 초콜릿 과자 입에 달고 살고. 애들이 좋아하는 예, 거.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애가 먹으면 네. 막 막 뺏어 이렇게, 먹으려고 예, 하고. 그리고 째려봐요. 막. 오. 나중에 저희 아이들은 엄마는 어디 가서 이렇게 거짓말 못한다고 막 그래요. 네, 저는 좀 솔직 담백해. 그러니까 일명 팩트 무당. 그렇네. 아니 네.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이제 그래도 벌써 장성해가지고 네. 대학까지 다 졸업하시고 그런데 네. 그러면 이렇게 키워 오시는 동안 그런 기운들이 막 바뀌고 올라오고 할 때 아이들이 뭐 혼돈스럽거나 그러진 않은 지금 이제 건가요? 막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네. 많이 이제는 이해해요. 또 동자님 또 오셨어. 이제. 네, 이 눈빛 보고 할머니 네네. 오. 네. 이제 동자님 오시면 동자님 제가 이제 과자 이제 사다 드릴게요. 막 그래요. 이제 그게 네. 문화로 이제 막 거의 이제 그렇죠. 익숙해지는 네. 거네요. 이제 7년 거의 한 너무 6개월, 재밌다. 7개월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 갈 때도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할머니 다녀오세요. 진짜 그래요. 재밌다. 이제 별하시군 선생 같은 것도 물점을 또 받죠. 네, 물점. 저는 용궁줄기가 좀 세서 네. 물점을 어느 날 그 물점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방법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 건지요? 그거를 태안에 있는 제자님이 있어요. 그때. 태안? 태안? 그때 그 재석궁 제자님이라고. 잘 알죠. 네. 근데 그 제자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제자님 이제 친언니가 이제 만물상을 하시는데 그 네. 물점판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상에서 팔질 않는 거예요. 물점판이 있군요. 그게 티벳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보면은 이렇게 세숫대야처럼 생겼어요. 네. 근데 이렇게 위에 이렇게 손잡이가 네. 그거를 뭐지? 구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네. 처음에 진짜 그걸 딱 올려놓고요. 네. 물을 이제 계속 이제 옥수처럼 이렇게 올려놨어요. 네. 전 진짜 첫 방이 될 줄 알았어요. 기도를 하고 하는데 안 돼요. 이 두 번째 날도 했는데 안 돼요. 네. 나 이거 괜히 솔직히 흔한 말로 돈지랄 했다. 그 걔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 이제 보살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재석궁 친구는 나는 됐는데 근데 막 이제 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동해로 해서 용궁으로 해서 이제 왜 나는 안 되냐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어요. 저 석 달 만에 됐어요. 이게 이제 네. 보면 화로처럼 이렇게 세숫대처럼 됐죠. 네. 거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양쪽 튀어나온 손잡이가 양쪽에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문지르면은 네. 여기 주파가 생겨갖고 물이 막 튀어오르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형상을 보여주고. 네. 그래요. 그래서 악기로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네. 그거를 이제 사진을 네. 만일에 갖고 와서 이렇게 딱 띄잖아요. 네. 그러면 남편이 좀 이상해요. 요즘에 막 술 먹고 다니고 좀 폭력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상문집을 갔다 왔어요. 그럼 뭐에 씌워서 왔거나 그러면 진짜 눈빛이 귀신처럼 변해요. 거기다 딱 놓고 네. 보면 지금 되게 털었어요. 떠올리니까. 네, 무서울 정도로 눈빛이요. 너무 무섭게 변해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게 상문도 잡아주지만 2년 정도 많이 잡아주고요. 네. 네. 와, 근데 어떻게 그게 근데 일반적이지는 않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또 없어가지고 물정을 어떻게 모르는 그걸 또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떠올리셨어요? 저는 그거 꿈에서 네. 그 예전에는 그 동이 대야 같은 거더라고요. 한 요만하게 생겼는데 할머니가 거기 올라가서도 그 위에다 작두도 타시고 그걸로 점도 보시는 게 보였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혹시 할머니들이 옛날에 작두를 타면 어떻게 탔어? 할머니도 옛날에 항아리나 대야 같은 거 두고 바로 위에 작두 올리고 탔지. 야 요즘처럼 누가 그렇게 작두대에 올라가고 옆에 작고 그게 뭐 작두냐? 막 그래요. 저보고도 그렇게 작두 타려면 타지 말래요. 근데 아빠 나 이런 꿈을 꿨어. 잘 받아봐. 네, 저희 친정 아빠가 어느 날 이해가 있으셔서 그렇구나. 처음에는 이해 못하셨어요. 저 처음에 몰래 받았거든요. 아, 네, 몰래 받았는데 네. 딱 알고 저희 아빠가 이제 친가집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떡도 찌고 막 그렇게 고생을 좀 하시면서 이제 사시다 보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은 막 대학까지 다 보내주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아빠는 이제 그러지 못했어요. 제일 큰 아들이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빠가 그 반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탭을 시켜라. 아빠가 탭을 시키는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도 하신다. 좀 소개시켜. 아빠는 안 해. 무슨 소리야? 제가 막 그랬어요. 이제. 네. 그러다가 이제 한 거죠. 그렇구나. 야, 그 물점 보는 거 한번 현장에서 네. 한번 의뢰도 좀 드려보고 네.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좀. 이제 그때는 차 네. 끌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처음에 올 어렵죠. 때 그 어플이 있더라고요. 전철 어플이. 네. 근데 1시간 20분이래 갖고 네. 넉넉 잡고 1시간 50 한 2시간 잡고 왔어요. 근데 서울역에서 급행열차가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이 맞닿으면서 지연이 돼버리는 바람에 의뢰치 않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20분을 좀 그렇구나. 넘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시계만 계속 보는 거예요. 차로 오면은 네. 운전은 이렇게 좀 남자답겠거든요. 네. 막 진짜 슉슉슉슉 올 텐데. 장군님의 스타일로. 막 마음은 좁아져야지. 아유, 근데 어렵게 이렇게 그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게다가 오늘 가뜩이나 날씨도 더워. 오늘따라 네. 저는 항상 기도 가면요 비가 와. 네. 아니면 날씨가 진짜 눈보라가 막 쳐. 아니면 이렇게 더워. 진짜 그래요. 전에 보면 이제 거기 용한 TV 같은 데서 이제 저거 할 때는 네. 라이브 하고 올 때는 밤 뭐 11시 12시에도 끝나 그러면 지가 혼자 알아서 의정부에 차 혼자 갔다 갔다 그 밤길 헤치고 다니고 막 그렇죠. 전국 어디든 가야 되기 네. 때문에 언제든. 네. 그렇구나. 야, 선생님 이게 그러면 이제 물점으로 네. 또 점사를 또 하시고 용궁줄이 이렇게 좀 세다. 그러니까 되게 좀 특이한 느낌 오늘 많이 받은 게 일단은 보통 신 한 명만 받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로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거기에 맞는 또 일종의 방법을 익혀서 그렇죠. 그걸로 또 점사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제자님들이 거의 다 할머니가 이제 한 분 계시거나 그런데 그렇죠.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두 분. 네. 그리고 중간중간 아이들도 들어오고. 네. 그럼 그런 분들은 또 때 되면 그럼 또 나가시나요? 예, 근데 그게요. 막 이렇게 진짜 뭐 시간 따라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고 이제 그 연에 따라서 맞아요. 연에 따라서. 네, 연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네. 시절운 같은 거네요. 네. 소위 그렇죠. 말하면. 그리고 지금
이제 올 손님이 어떤 손님이니까 네. 일단 장군님이 나오신다. 네. 할아버지 장군님이 이렇게. 진짜 그래요.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한데? 아니, 왜 우리가 뭐 바이오 리듬 네. 같은 걸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체크하기도 네. 하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무당의 바이오 리듬은 아, 이거 이때쯤은 네, 지금 맞아요, 누구 맞아요. 오셨다. 맞습니다. 그때쯤은 네, 누구 오셨다. 네. 이렇게. 진짜 맞아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무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분명하고 그 기운 자체가 네. 더 뚜렷하고 맞아요. 분명하게 어떤 또 인격적인 모습으로도 좀 등장하기도 하니까 뭐 네. 장군, 할머니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그냥 일반인들도 약간 희미한 그런 정도로 그쵸. 정도가 약한 정도로 음. 뭔가 좀 우울한데 좀 뭔가 활기찬데 이런 것도 네. 어떤 신호로 좀 있죠. 이해해 볼 수도 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어요. 100% 그렇습니다. 네, 있어요. 아, 그럴까요? 네, 더구나 있어요. 우리 민족은 네. 며칠 뭐 천년, 이천 년 네. 동안 제사를 모신 민족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조상을 모셨거든. DNA가 남아 있기 맞아요. 때문에 웬만하면 그걸 느낍니다. 단 이제 무당이 될 정도로 프로급이냐 아니냐가 네. 문제일 뿐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희미하고 그냥 감 정도의 네, 느낌이기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일종의 넓은 범위에서 보면 우리는 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그래서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 화병. 합병, 그게 이제 그 감정에 따라서 오는 거거든요. 감정에 이건 따라서. 과학적으로 인정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야, 그 참 그렇네요. 그래서 무당 같은 경우에는 직관력이 훨씬 더 이제 뛰어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형상으로까지 네. 이렇게 네. 그려낼 수 있는 네. 것이고.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거고 일반인들 그냥 느끼기만 하는 아, 거죠. 그렇구나. 야, 그러니까 역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런 매 순간 신을 만나고 있는 건지도 네.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 저희는 느낌과 칠성자성이잖아요. 저희 나라 거의 거의 몽골 신앙으로. 몽골도 거의 그리고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나왔는데 아이고, 어떻게 좀 그럼 한번 상담을 한번 좀 네. 해볼까요? 그래 보시죠. 혹시 의뢰하신 분이 계실까요? 웃음천사님이 올리셨나? 아, 네, 웃음천사님 올리셨네요. 이거 한번 보죠. 자, 여성이시고요. 네. 네, 80년 네 6월 9일. 음력이죠? 원숭이띠. 네, 원숭이띠. 80년 음력 6월 9일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잘하고도 인덕이 없어. 그리고 좀 외롭고요. 제주로 먹고 살아라. 아니면은 내가 주장 있게 나가라. 근데 이분도 촉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삼재지만 경신생일에서 그다지 나쁘진 않다. 음력 10월이 지나시면 앞으로 점점 차후 좋은 일이 생기실 거다. 지금 그러시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우여곡절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왜 인덕이 없고 내가 하는 일에도 왜 이렇게 꼬이지? 엎치락 뒤치락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엎었다 뒤엎었다 이렇게 손이 이러는 것도 보이니까 네. 그거는 저는 엎치락 뒤치락이라고 하거든요. 검사를 볼 네. 때 그런 것도 보이시고 일단 음력 6월생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덕을 많이 보고 사시려고 그러면 안 돼. 본인이 노력한 만큼 이제는 대가가 온다. 그런 것도 보이시고요. 성이 지금 어떻게 되시죠? 성은 안 나오고 성- 일단 내년에 이사운이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대요. 이동수가 삼재 때는 근데 이사를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내년에 나가는 삼재시고 그러시니까 삼재 때는 나가는 삼재에 잘못하면 금전으로도 치이고 몸으로도 치일 수 있거든요. 예, 운기가 지금은 좋다고 하지만 몸으로 치이고 금전으로 치일 수도 있으니까 항시. 예. 또 이사를 또 잘못 가면, 그리고 하영 씨가 또 고집이 또 장난이 아니십니다. 예. 제가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내년에 분명히 이사 분명히 합니다, 이분은. 근데 이동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예. 내년에 음력 10월달, 음력 9월서부터 10월, 11월달이 되면은 그 다음 해의 기운이 들면서 몸이 들썩들썩 거리실 거예요. 그때부터 집을 보고 다니시면서 그 다음 해 집을 옮기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내년은 좀 참아야 예, 되겠네요. 예. 제가 5반기 한번 뽑아볼게요. 많은지. 예. 그렇게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네. 1년만 좀 참으십시오. 예, 왜 그런데 그러냐면 이 운기가 안 좋을 때는
사람이 몸으로도 치일 수 있고요. 금전으로도 치일 수 있고 사람으로 치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내 몸이 망가지는 거는 괜찮지만 금전 인간으로 치이는 거는 사람이 돌아버려요. 아, 좋네요. 야, 이거 이렇게 자세한. 네. 아무튼 내년은 좀 참았다가 1년 지나서 하면은 이 빨간 게 보셨죠? 네. 좋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순천사님 감사하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무한행복님 볼까요? 네. 네. 94년 9월 23일. 93년이면 무슨 띠죠? 94년 9월 23일 개띠예요? 개띠. 아, 여자분이시고요. 공시생.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공무원 계시고. 시험 음력 9월생이시죠? 이분은 개띠시잖아요. 공무원 시험이신데 나랏밥을 먹으셔도 괜찮은 음력 9월생이세요. 근데 좀 뭐랄까 자기 주장이 좀 강하셨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줏대가 이렇게 딱 박히셔야 돼. 이렇게 약간 좀 기가 살짝 팔랑팔랑 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내가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저한테 물어보고 다른 분은 또 물어볼 거야. 근데 이게 좀 팔랑팔랑 거리는 게 보여. 좀 줏대 있게 좀 내가 공무원 시험을 가야 돼. 근데 본인은 관직, 공직 이런 데 공무원이 맞아요. 예, 본인은 관직, 공직이 맞는데 좀 노력의 대가가 좀 따라야지만 본인이 좋아진다. 예, 그렇게 나오고요. 기 좀 이렇게 팔랑팔랑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분은 고집마집이 엄청 센 분입니다. 고집마집이 세고 흔히 말하면 여성다워야 되는데 좀 남자처럼 이렇게 나는 이거 해야 돼. 해. 그래 할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애교 별로 없어요. 이분은 애교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저는 이분 애교 별로 없고요. 공시생 공부 열심히 하시면 붙습니다. 근데 한 번은 고비가 있어요. 몇 점 차이로 한 번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연달아 하시면 그 다음에 붙어요. 네. 예. 아, 공무원이 팔자에 있는. 네. 네, 좋습니다. 근데 본인 주변에 사람이 남자가 들어오든 지금 남자가 있든 남자가 들어오든 주변 남자들 조금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음력 8월이네요. 근데 음력 8월이든 9월이든 왜 그러냐면은 나랏밥을 먹는 사주야. 이 사람은. 예. 저는 음력 9월이든 8월이든 이 사람을 점사를 볼 때는 예, 띠로만으로도 보거든요. 예, 그 사람 기운으로만 봐서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조심하셔서 그리고 올해 상문집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문집. 네, 어떤 누가 돌아가시거나 예. 이렇게. 그리고 남이 돌아가셨다 그래도 예, 될 수 있는 한 하반기에는 움직이지 마라. 내 집안에 사람이 어르신이 이렇게 울을 수 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네. 예. 집안에 상문이 될 수 있다는 예, 얘기죠. 이거 또 나왔어. 상복을 입을 수 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하고 네. 이제 마무리. 아, 그러네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네, 가버렸어요. 아이고. 자, 이제 해왕성님 한번 볼까요? 56년생이시고요. 음력 9월 13일. 원숭이 9월 13일. 마지막 사업 기회가 있을까요? 여태까지 많이 힘드셨을 거야.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드셨었고요. 내가 이거를 꼭 마지막으로 해야 되나?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진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거고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지금 여기가 막힌 듯이 답답해. 예. 그리고 내가 말 못하는 내가 이거를 어디에서 확 터뜨리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할 정도로 여기가 답답해요. 네. 예.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막 노래방 가서라도 막 혼자 막 가서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도 못해. 술 먹고, 많이 술을 드시면 술 먹고 그냥 그때뿐이야. 예. 풀지 술로 못한다. 그냥 삭히고 아니면은 네. 뭐 여가 활동 그런 걸로 푸시는 분. 근데 좀 올해까지만 조금 그냥 평탄하다. 근데 내년 이제 운기 음력 11월이 되시면 음력 10월 말부터 음력 11월이 되시면 운기가 서서히 좋아지세요. 네. 예.
그리고 사업은 한 번 더 들어오십니다. 예, 근데 그때 고비 잘 잡으셔야 돼. 네. 예, 그리고 주장이 좀 강하셔야 될 것 같아. 마음이 겉으로 볼 때는 강해 보이는데 마음이 되게 여리세요. 예, 이분은 마음이 되게 여리신 분이야. 네. 예. 마음을 한번 강하게 먹으시고 그래도 마지막 사업 기회가 또 네. 온다고 하니까요. 네. 그 기회를 한번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상문집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예, 상문집 조심하셔야 되고, 조금 뭐랄까, 사고수도 조금 보이시거든요. 몸으로 아플 수도 있고, 사고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아이고 좋습니다. 선생님 막 시원시원해요. 네. 얘기를 듣는데 막 빠져들어요. 네. 글쎄 말이에요. 좋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오늘 의정부에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네. 선생님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찾아가면 될지 아니면 또 덕담 같은 것도 좀 마저 해주세요. 전화번호도 좀 주시고. 저는 의정부 녹양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별화신공이라고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연락처는 010-9588-4317이고요. 958-4317. 그리고 이제 틱톡으로 별화신공 치시면 매주 7시에 라이브 무료 점사 한 줄 점사를 합니다. 예, 그때 이제 좀 어려우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때 들어오셔서 하나 물어보시는 것도 속이 시원하시거든요. 요즘 불경기잖아요. 어려우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고 정말 답답하고 안 풀리시는 분들은 뭐를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제가 알려드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여기 또 인걸 선생님께서도 틱톡을 하시고 하세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좀 하시고, 여기 지금 또 우이정소리 TV. 예, 여기 우정소리 TV도 많이 들어오세요. 여기 저도 여기 들어와서 보거든요. 예, 근데 예, 선생님들도 여기 되게 영검하신 분들만 오세요. 예, 부산 선생님도 영검하신 분들만 오셨었고요. 저 같이 저 대마도 같이 가셨던 분들이에요. 예, 근데 진짜 영검하세요. 예, 그분도 영검하시고 구령 선생님도 진짜 영검하시고. 아니 지금 보니까 구령 선생님 네. 오셨어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네요. 야 그래서 의정부 오늘 이렇게 네. 덕담하시고 또 점사 내리시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요. 네. 뭔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네. 갑자기 이름이 별하신군요. 네. 정보살림 꼭 한번 네.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틱톡에서도 만나실 네. 수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의뢰해보셔도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더운 날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너무 더웠어요, 갑자기.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차 끌고 왔어요.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 의족소리 TV 잠깐 후원 계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고요. 031-0037-497-571 황준호 PD님 계좌입니다. 저희 이렇게 열심히 이 더운 날에도 열심히 또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후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후원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네. 후원은 사랑이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 항상 그 실시간에서 그랬어요. 후원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왜? 후원을 해주시면 더 많은 방송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더 좋게 하겠죠. 그리고 또 후원을 하시면 여기 분들이 더 좋기 때문에 좋은 데다가도 쓰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후원 많이들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방송은 네. 후원한 분 거의 10배, 100배 복을 드립니다. 맞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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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